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권리 산정하고 권리 가액에 대해서 할 건데요. 근데 이게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유튜브나 네이버에 들어가 보시면 어, 질문을 이렇게 권리 가액, 권리 산정 기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잘못된 답변이 생각보다 많아요. 얼마큼 많냐면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100%가 다 잘못된 답변이었고요. 요즘은 그래도 좀 제대로 된 답변이 올라오긴 하는데 그래도 한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밖에 없고 8개 정도가 다 잘못된 답변이에요. 그래서 특히 뭐 유튜브, 네이버에 지식 검색인데 쳐보시면 권리가의 권리 산정 기준 이런 것들이 잘못된 표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걸 믿다 보면 잘못된 투자도 할 수 있고 잘못된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좀 개념을 좀 정확하게 잡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부동산 전문가 중에서 특히 재개발 쪽의 전문가들이 물론 이제 본인 스스로가 전문가라고 활동하시는 분은 많지만 제 눈에 보기에 이분이 정말 전문성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재개발이 한 현장을 이렇게 다 한번 이제 A부터 Z까지 기본 계획부터 이전 고시, 청산까지, 해산까지 한번 이렇게 가보려면 최소 5년에서 많게는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부동산 경기가 중간에 뭐 보통 한 10년이면 중간에 한두 번씩은 꼭 나쁜 경기가 타다 보니까 그 나쁜 경기가 오면은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닌가 봐. 내 생계는 어떡하지 해서 그 이 일을 버리고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또 다시 또 재개발 경기가 좋아지면 이쪽에 또 다시 또 오고 또 안 좋아지면 또 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큰 흐름을 다 짚어보시는 분들이 정비업체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관련 변호사 일을 하시거나 시공 분야 중에서 정비와 관련 일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말고는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해본 전문가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권리가액도 마찬가지고, 뭐 재개발의 투자도 마찬가지고, 많이 해본 사람이 더 이해를 빨리 하고, 그리고 그 본질에 더 접근이 많이 돼 있겠죠. 본질에 접근이 많이 돼 있다는 뜻은 그만큼 투자도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네이버 지식 검색 이런데 잘못 표현되어 있는 거 말고 제대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권리 산정 권리가액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우선 잘못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권리가액은 감정평가 금액 곱하기 비례율. 이게 왜 잘못된 표현이냐? 이거는 그냥 누군가 한 명이 잘못된 지식을 책이나 어디 썼고 그게 계속해서 복사되면서 어, 검증해보지 않고 이게 맞는 말이구나라고 해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또 다른 이제 전문가로 나서려다 보니까 본인이 안 해봤고 그런데 전문가는 해야 되겠으니까 이것저것 지식을 이렇게 짜맞추는 과정에서 잘못된 지식이 이렇게 포함이 돼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권리가액은 감정평가금액 곱하기 비례율이라고 아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이런 문제가 터져요. 만약에 이 권리가액이 감정평가금액 곱하기 비례율이 맞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우기를 분양 자격, 분양 대상 배울 때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고 면적이 최소 면적 이상, 그 서울 같은 경우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아파트 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이제 이거 첫 번째 주택도 아니고 두 번째 90제곱미터도 아닌 경우에 권리가액이 제일 작은 아파트의 제일 작은 분양가보다 크면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대부분 시도에 다 똑같이 규정이 있는데 만약에 제일 작은 분양가에 제일 작은 평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작은 분양가가 만약에 5억이다. 5억이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첫 번째 주택도 아니고 90제곱미터도 안 돼서 아파트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 아파트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세 번째 규정, 이 규정에 어 이제 희망을 걸어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 권리가액이 제일 작은 것보다 크면 되는데 내 권리가액이 4억이에요. 그러면 분양가보다 최소 분양가보다 작으니까 이 사람은 아파트 배정받을 수 없는 거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재개발 지역이 감정평가 비례율이 130% 나왔다. 그러면 4억에 130%니까 5억 2천이 되는 거잖아요. 이 공식이 맞다면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이거보다 크죠? 예, 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거죠. 또는 이제 반대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럴 수도 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냥 온전하게 감정평가 금액만 놓고 본다면은 어,
더 크니까 받을 수가 있는데 그 해당 지역이 비율이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달되니까 받을 수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첫 번째 기대할 수 없고 두 번째 기대할 수 없고 요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평형 이상인 경우만 기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해당 지역의 사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비례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내 분양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점도 달라진다는 거죠. 사업이 잘 되면 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업이 잘 되면 잘 되라 잘 되라 잘 되면은 아파트 받을 수 있고 사업이 안 되면 아파트 받을 수 없고 그런 이상한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비례율은 최초의 관리처분 때 나왔던 거랑 나중에 청산을 하면서 이전고시 때 나왔던 게 또 다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기준점이 사업이 뭐 레고랜드 같은 경우도 사업이 망가진 이유가 중간에 뭐 유물 같은 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어떤 고르청자가 나오거나 이러면은 사업이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그럼 비율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럼 비율이 떨어지면은 그러면 아파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바꾸게 되기도 하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다 잘못된 계산법이고요. 권리가액에 대한 정의는 그냥 권리가액은 감정평가금액 곱하기 비례율 이게 절대 아니고 그러면 감정평가금액 곱하기 비례율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건 분양기준가액이죠. 물론 법적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계산의 편의상 당신이 아파트를 갔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5억이고 7억인데 비율이 200% 나왔다. 그러면 아파트를 받을 때 계산을 할 때 어떤 기준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는 그래서 이 분양 기준가액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감정평가 금액 곱하기 비례율은 분양 기준가액이고요. 권리가액은 아예 그냥 정의가 다르다는 거죠. 정의 개념 자체가 아예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권리가액이라는 이 용어를 만들게 된 이유는 자본금을 그 사람이 출자한 자본금, 감정평가 금액이죠, 그게. 감정평가 금액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거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면적을 따질 때는 면적이 붙여서 90제곱미터가 넘을 수도 있고, 떨어뜨려서 모자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면적 기준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합원의 자산은 일반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은 현금으로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현금을 출자해서.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해당 지역에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만 조합원이 되는 거니까 현금 출자를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이 땅과 건물로만 권리가 인정이 되고 조합원 자산이 인정이 되는데 그거에 인정이 되는 것에 포함을 시켜줄 거냐 말 거냐만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가액이 포함이 된다는 뜻은 조합원 자산에 포함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권리가액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뜻은 그러면 이거는 권리로서 인정은 그러니까 민법상의 권리는 인정이 되지만 재개발에서 또는 재건축에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는 배척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합산 배제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정의를 한번 보면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법령이 2003년 12월 30일부터 물론 97년부터 97년 1월 15일부터 계속해서 있던 서울시 조례 그때 당시에는 재개발 조례였죠. 그 조례에 있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쭉 있었던 내용인데 결국은 97년부터 그 다음에 세법 뭐 도정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2003년도부터 계속해서 있었다는 뜻인데 이 권리가액이라는 표현이 이 권리가액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있었냐면 법에 있지 않고 서울시 조례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서울시 조례인데 그러니까 이제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서울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어, 어떤 그 논리 구조를 따다가 울산에서도 권리가액을 정하고 인천에서도 정하고 그래서 관리처분 기준을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런데 음, 법에는 없다 보니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규정되고 있었던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뭐 그러든 어떠든 간에 대부분 시도에서 서울시 규정을 가져갔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법에는 없었고 2009년에 가서야 이제 법이 생기는데 법에는 없었고 서울시 조례에만 규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 권리가액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권리가액은 감정평가금액 곱하기 비례율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권리가액은 관리처분을 수립하는 기준이래. 그때 종전 토지의 총
가액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권리가액에 대한 정의 끝이에요. 총 가액을 말하는데, 그런데 단 요 밑에 부분은 포함하지 않겠다. 합산 배제하지 않겠다는 거죠. 합산 배제하겠다는 거죠. 포함하지 않고 빼라. 근데 어떤 경우를 빼는 거냐? 하나의 대지범위. 하나의 대지범위는 뭐냐면 건축물에 여러 가지 필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필지가 여러 개라면 이 건축물이 이 여러 개 필지의 용적률을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하나의 대지범위라고 부르는데, 하나의 대지범위 중에서 이 조례 시행 이후 이제 이게 바뀌었죠. 권리산정 기준으로. 권리산정 기준 이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 또는 이 땅의 공유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조례 시행 그러니까 권리산정 기준 이후에 건물과 땅을 분리 취득하는 경우, 그러면 취득은 됐기 때문에, 취득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민법상의 내 자산은 맞아요.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조합원의 권리에서 내 종전 자산의 총 가액에서는 빼겠다는 거죠. 총 가액에서도 빼지만요, 총 면적에서도 빼는 거죠. 왜 두 가지 다 빼죠? 면적에서 빼야 분양 자격 가지고 장난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감정평가 금액에서도 빼고, 그리고 내 면적 기준에서도 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법령을 볼 때 참, 저도 참 예전에 공부할 때 어려웠었는데, 뭐 어디 물어볼 때도 없고, 지금은 물어볼 때가 많이 생겼지만, 예전에 물어볼 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규정 중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거는 내 권리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빼겠다는 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표현되고 있지 않은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다른 것들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규정이 포지티브 규정이 아니고 네거티브 규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지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은 다른 것들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권리가액으로 또는 총면적으로. 그러니까 요 금지하고 있는 요것만 아니라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나중에 법령이 더 세분화되면서 더 첨삭이 되지만 2003년도 12월 30일에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권리가액은 감정평가 금액 곱하기 비례율이 아니고, 권리가액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총 가액을 합산할 때, 면적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합산을 할 때 어떤 합산 배제 원칙을 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개념이다. 그래서 어떤 금지된 규정에 있는 물건들이 내 자산에 있다면 그건 민법상의 자산이긴 하지만 조합원의 자산으로서는 인정해주지 않겠다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매주 목요일마다 이 어려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수업이 내가 부동산 투자하는 거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이게 분명히 쌓여 나가면 나중에 충분히 보상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내가 어떤 좋은 물건을 살 때 또는 좋은 지역을 고를 때, 저는 분명히 좋은 지역을 고를 수 있는 해안이 생기고, 전문가한테 가서 상담을 받으면서 나 어느 물건 사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이런 물건 사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그걸 직접 고를 수 있는 그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지만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그러면은 분명히 머릿속에 들어오고 나중에는 자산이 될 거예요. 돈으로 바뀌어서 내 통장으로 꽂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이 2009년 2월 6일 날 법으로 신설됐죠. 그러니까 조례만 있던 것들이 좀 한계가 있으니까 법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법으로 끌어올렸지만 개념은 똑같은 거죠. 개념은 똑같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중에 아파트를 받을 때 그 전에 물건들을 계산을 할 때, 근데 이런 물건들은 그 권리에서 빼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빼고 나머지만 내 권리로 봐라. 그래서 아까 봤던 하나의 대지범위, 그 다음에 뭐 건축물과 토지를 분리취득, 근데 이제 새로운 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필지를 이것도 있었고요. 다가구 다세대 분할, 그 다음에 신축. 그래서 지금 요즘 신통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말이 많은 것들이 전부 다 옛날 2003년 10월 30일에 서울시 조례는 없다가 2009년 2월 6일부터, 물론 서울시 조례가 2008년 7월 30일부터 한번 맞긴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좀 미약하니까 2009년 2월 6일부터
법으로 생성이 돼서 이제 신축도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거죠. 신축된 물건도 민법상의 권리는 있겠지만 재개발에서 신축 물건은 어떤 제한사항이 있다면은 권리에서 빼겠다. 권리에서 빼겠다는 뜻은 권리 인정 자체가 안 되니까 조합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다 빼겠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겠죠. 뭐 저기 아주 뭐 조선 초기 때부터 우리 선조가 가지고 있던 땅을 쭉 한 번도 끊임없이 제가 물려받았는데 그거를 가지고 분양 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잘못된 행동들을 어떤 기준점 이후에 했기 때문에 제재를 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 기준점을 또 법에서 또 정확히 명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기준점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 이때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기본계획 수립부터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 따로 넣는 기본계획 구역 지정 원칙은 구역 지정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지하는 어떤 기준점이라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기본계획부터 구역 지정 요 어디 사이에 시도지사가 날짜 정한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바늘 하나 꽂을 땅 없이 전부 다가 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라고 서울시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구역 지정이 안 된 지금 신통기획 지역들 모든 지역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무 날짜 정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좀 약간 억지스럽긴 하죠. 억지스러워도 서울시가 우리보다 더 힘이 센 조직이니까 우린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특별법이 제정된 적이 있었어요. 한번 날짜를 보면 이런 거죠. 날짜가 좀 재밌어지는 거죠. 2003년 12월 30일 날 서울시 조례 규정이 있었고 그다음 2009년 2월 6일 날 법으로 만들어졌는데 요 사이 요 빈 공간에 엄청나게 많은 머리 좋은 사람들의 신축 쪼개기, 근생 쪼개기, 다가구 다세대 쪼개기, 필지 쪼개기, 공유 취득하기 하는 조합원 숫자를 부풀리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뉴타운만큼은 막아야겠다. 그래서 뉴타운 지정할 때만큼은 뭐 다른 재개발 지역은 좀 놔두더라도 뭐 놔두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더라도 뉴타운 지역만큼 막아야겠다라고 해서 2006년 7월 1일 날 특별법이 지정이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 오게 돼요. 그래서 분양받을 권리, 논리 구조는 똑같죠.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정 고시가 되면 뭐 필지 분할하거나 다세대 분할하거나 건축물과 토지를 분할하거나 뭐 등등등 우리 앞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하지 못하게 막은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석이 잘못됐냐면 그때 당시에 날짜를 보면 이런 거예요. 빠르지 않죠. 지금 서울시 조례 2003년도 조례는 2003년 12월 30일 또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두고 있었고요. 그 물건의 어떤 뭐 생성이 되거나 하는 기준일은 그 기준일은 물건의 접수일이 될 수도 있고 사용 승인이 될 수도 있고 뭐 등기 완료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그게 뭐가 있든 간에 어떤 날짜를 딱 정해서 그 물건이 접수일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사용 승인일로 만들어졌던 등기가 완성이 되어서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물건의 그 날짜는 시도지사가 2003년 12월 30일이 됐든 아니면 촉진지구가 됐든 또는 기본계획이 됐든 간에 어떤 날짜를 정하고 그럼 그 날짜가 정한 날짜부터는 이전 거는 오케이, 이후 거는 노 해서 어떤 이제 기준점을 만들어 준 거죠. 그런데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2003년 10월 30일로 기준점을 둔 거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2009년 2월 6일 날 법으로 제정이 됐는데 조례가 있던 것들이 법으로 쭉 끌어올려져서 더 강하게 제정이 됐는데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뉴타운 지정이라는 게 생기면서 2006년 그 아까 보여줬던 그 법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혼동스러워진 거죠. 뭐 가뜩이나 복잡했는데 혼동스러워진 거죠. 어떻게 혼동스러워졌느냐? 지금 서울시는 재개발 지분 쪼개기 금지를 날짜를 어떻게 적고 있었냐면 2003년 12월 30일 아까 보여드렸던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잡은 거죠. 그런데 2003년 12월 요때 2003년 12월 30일 이전 그러니까 2002년 2001년 뭐 이때가 지분 쪼개기가 가장 극심했던 때인데 2003년 12월 30일 딱 기준을 정하니까 뭐 이전에 미리 그냥 좀 날짜를 느긋하게 했던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날짜에 촉박하겠던 요즘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막차 탄 사람들은 후쪽 요 날짜 넘어가서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다가구를 다세대로 쪼개는 거, 건축법에 의해서 쪼개는 거는 건축물 변경이니까 등기 변경이 아니고 대장 변경이죠. 그리고 제가 수업 때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를 분양 자격을 따질 때는 대장을 보게 돼 있지 등기를 보게 돼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03년 12월 30일 날 서울시가 조례를 만들면서 다가구 다세대 분할된 거는 얘만큼은 건축물 대장의 변경이 아닌 등기 변경일을 기준점을 두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03년 11월 달에 건축물 대장을 변경을 하고 등기 변경을 하려고 봤더니 등기 변경이 늦어져서 2004년 1월 5일 날 됐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 다가구 다세대는 대장 변경은 맞게 돼 있지만 등기 변경이 날짜가 늦어졌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에 의한다면, 이 조례 기준점에 의한다면 아파트 받을 수 없는 거죠. 지분 쪼개기를 해도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2006년 7월 1일 날 특별법이 지정이 되면서 만약에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이 된 지역들, 아까 그 법령을 한번 다시 한번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특별법에 의해서 이 특별법 재정비 촉진지구가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 고시가 되면 그 고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고 했으니, 바꿔서 얘기하면 특별법이 지정되기 전에는 된다는 거가 되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어떤 말씀 드렸냐면, 다시 이걸 돌아오면 서울시 조례는 2003년도에 맡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날짜가 지나서 2004년 1월 1일 날 지분 쪼개기를 했다면, 그럼 서울시 조례에서는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이 지역이 그 이후에 이 특별법이 2006년 7월 1일이니까 2차 유타운부터가 이제 촉진법에 의해서 지정이 됐거든요. 유타운이요. 그러니까 왕십리, 은평, 기름을 제외한 다른 유타운들은 2차 유타운들, 1차 말고요. 2차 유타운들은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지정이 되기 시작한 거는 2006년 7월 1일 이후일 거라고요. 만약에 이문 희경동이 2차 유타운이죠. 그러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거예요.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그 지역에 지분 쪼개기를 한 게 2004년 1월 1일이라면 이문 희경 뉴타운이기도 하지만 이문 몇 구역, 희경 몇 구역 재개발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재개발 지역이니까 조례 적용을 받는데, 조례 적용을 받으면은 날짜가 늦었으니까 지분 쪼개기 금지 규정에 의해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아파트를 못 받는데, 특별법에 의해서 유타운 지정이 됐기 때문에 특별법 날짜를 보면은 얘는 구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법령과 또는 지방 조례와 특별법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특별법이 이기지.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런 게 아주 잘못된 학습법이라는 거죠. 법령끼리 싸우는 일은 없어요. 법령끼리 아주 다툼이 세게 있다면 그거는 동일 사안에 가지고 동일하게 어떤 다툼이 있을 건데, 이건 동일 사안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뉴타운 지정은 지정이 되었지만 재개발법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는 흘러가는 거고, 뉴타운에 의해서 흘러가는 건 흘러가는 거니까 두 개 법령이 공존해 있는 거죠. 공존해 있다면은 누가 우선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날짜 빠르는 게 우선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법을 지정할 때 예를 들어서 다른 법은 다 없애고 없다고 보고 이 법만 적용하겠다라고 아예 문구로 강력하게 지정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고 그냥 이 날짜를 본다라고 했다면 다른 법에 의해서 더 빠른 날짜가 있다면 그 빠른 날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특별법이 지정이 되고 나서 2006년 7월 1일 이전에 다가구 다세대 쪽의 물건들이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다 아파트 못 받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신통 기준을 다르고 재개발 기준을 다르고 그다음에 특별법에 의한 기준을 다르고 공공특별법에 의해서 뭐 또 공공 지정되면 또 다르고 신통 다르고 뭐 다 엄청 다르잖아요. 이런 다른 날짜들이 만약에 중첩되어 있다면,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그러면 여러 개 기준일이 있는 중에 가장 빠른 날짜가 실제 적용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행위,
금지하는 행위들, 금지하지 않은 행위는 괜찮은 거예요. 금지하는 행위들, 예를 들어 다가구를 다세대로 분할한다, 또는 필지를 분할한다, 또는 신축해가지고, 신축도 분할이죠. 신축해가지고 하나의 땅을 여러 개 권리로 분할한다 라고 한다면, 그 지역이 어떤 기준이 이유에 있는 지역이라면, 그러면 그런 것들은 민법상의 권리는 인정이 되지만 조합원으로서는 권리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아파트 배정 자격이 없다. 그런데 조합원으로서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지만 토지 등 소유자로서는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이것도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에서는 의결권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부터는 의결권이 사라진다고 봐야겠죠. 이런 게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를 제가 예시로 한번 들어봤었죠. 여러 가지 예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빈번한 예시가 이런 예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본 수업 때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건물만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건물과 하나의 대지 범위 중에서 땅의 두 피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조합원 나는 토지와 건물을 다 합한 이 감정평가를 다 각각 매긴 합한 이 전체 금액이 권리가액이고, 가는 이 건물밖에 없기 때문에 건물만 가지고 있는 게 이 권리가액이 되는데, 이 권리가액은 나중에 아파트 배정할 때에 순위가 잡히기도 하고요. 나중에 자산을 나눌 때에 자산을 나누는 기준점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현장이 33평 타입이 있고 24평 타입이 있는데 34평 타입과 24평 타입의 그 가르마가 이제 갈림길이 1억 4천까지 이상부터는 여기 34평이 배정이 됐고 그 이하는 24평 배정이 됐다면, 33평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피가 한 2억 붙는데 24평은 피가 1억 붙었다면, 그러면 조합원들 전부 다 피가 더 많이 붙는 30평대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30평대로 갈 수 있는 거죠. 2억 5천이니까.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5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7등이잖아요, 순서가. 그러니까 24평대로 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인위적인 자기를 한다 그랬죠. 어떤 나쁜 행동이 아니고 어떤 어, 인위적인 작용을 통해서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요 땅을 하나의 대지범위 중에 일부를 이렇게 파는 거죠. 근데 지금 그림상으로는 지금 요 땅이 이리로 온 거지만 땅이 움직이진 않죠. 그냥 여기 그대로 있는데 관리처분 내역서 상에서만 내 권리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권리가액으로 만약 인정해 준다면, 그냥 권리가액이라는 개념 자체에 그냥 인정해 준다면 이 사람도 1억 5천, 이 사람도 1억 5천이 돼서 둘 다 1억 5천이 되니까 뒤로 쭉 밀어버리고 다 30평대로 배정이 되는, 그래서 요 사람도 뒤로 밀어버리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이거를 금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면적에서도 금지하고 내 자산에서도 금지하겠다는 거죠. 이게 권리산정의 금지 규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하나의 대지범위 중 일부를 어떤 기준점 이후에 매입하는 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대지범위 중 일부를 내가 매입을 했다면, 그러면 내 자산으로는 들어와요. 자산으로는 들어오는데 권리가액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제외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없어진 게 맞으니까 권리가액이 줄었어요.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줄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늘려주지 않겠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은 어떻게 하느냐? 이 돈은 그냥 감정평가 금액에 산입해서 비를 반영해서 아파트를 배정해주는 분양기준가액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돈으로 딱 띄워놓고 그냥 이것만 현금으로 줘서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신 아파트를 주고받고 하는 기준은 요것만 잡겠다. 요게 권리 산정 기준이고 권리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권리가액은 감정평가금액 곱하기 비례율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제 저 말고 어떤 물건을 매입하고 싶은데 그 물건을 매입하는 사람, 매도하는 사람이 그냥 이 물건 좋은 물건입니다. 사세요. 이렇게 해서 왜 이 물건이 좋습니까? 그러면 이 물건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물건이고 어떤 효용성이 있고 이렇게 좋으니까 사세요라고 해서 사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이 물건은 좋고 나쁜 거는 당신이 잘 모를 테니 나를 봐라. 나는 전문가다. 나는 이런 뭐 박사학위를 받았고 무슨 뭐 어디서 뭐 어떻게 했고 뭐 나는 뭐 이런 전문가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당신은 볼 판단 능력이 없는데 나를 믿으면 이 물건이 좋은 물건인 거 알 것이다. 근데 나는 누구냐면 이런 캐리어가 있고 엄청난 전문가다. 재개발 쪽에 막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권리가액이 뭔지 물어보시고 만약에 그분이 권리가액은 감정평가금액 곱하기 비례율이다라고 하면 그분은 땡 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분은 재개발을 관리처분 내역서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죠. 적어도 관리처분 내역서를 만들어 봤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뭐 한 거냐? 그냥 사고 팔고만 해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 커미션을 보고 내 물건을 잘 사줘야 어, 내가 돈을 버는 구조다 보니 굳이 내가 관리처분 계획서를 만들어 보고 내가 저 재개발 현장을 어떻게 사업성을 따져보고 하는 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만약에 다른 전문가분을 다른 쪽 말고 재개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물어보셔서 권리가액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권리가액은 감정평가금액 곱하기 비례율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땡입니다. 이러고 나오지 마시고요. 그냥 예. 그리고 그분이 권해주시는 물건은 그런데 또 그분 또 잘 몰라서 권해주는 물건이 또 좋은 물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면 또 좋은 물건을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이분의 지식은 약간 안 해본 지식이구나. 책으로 연애를 책으로 배운 사람들이 연애를 잘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식인 거 똑같은 거죠. 책으로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권리가액은 몇 번을 강조드리지만 감정평가금액 곱하기 비례율 절대 아니에요. 권리가액은 권리 합산에서 배제하는 것들을 뺀 나머지 순수한 감정평가 총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